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지난주 연휴를 마치고는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오늘 살짝 기대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양시장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장 마감 때 4% 넘게 하락을 했었죠. 자,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시총 상위주 아니면 또 한동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 또 정유나 요소수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저평가다, 지금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노란톡방에서 뭐 이거 매수해라, 투자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도 똑똑히 투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막연하고 답답한 주식시장 저희와 함께 쉽게 풀어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토피아 오늘도 출발해보시죠. 네, 오늘 먼저 양시장 다시 한번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83%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줬습니다. 2192.0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4.15% 하락하면서 669.5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 출신이시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저희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시크릿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수익률 탑 7 보겠습니다. 모두 다 지금 9월에 매수한 종목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푸른저축은행이 42%, 한일사료가 41%, 로보티즈 31%,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탑 7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아래에도 있고요. 이 위에는 100% 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히든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불시에 전해드리는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 종목만 가져가셔도 지금 계좌 수익률 모두 다 손실도 만회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 186%, 나머지 종목들도 100% 안팎의 수익률들을 기록해줬는데요. 이런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집에서 배우는 홍주원 전문가님의 홈스쿨링이 이번 주부터 화요일 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코너이니만큼 저희가 조금은 앞당겨서 주 초반에 자신 있게 이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분석해드리는 테마는요. 바로 항공 관련주입니다. 자, 실적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이 항공주이긴 한데 최근에 유류세의 인상도 있는 상황이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다 저점에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는 종목 투표의 시간도 홈스쿨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 드는 종목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공주에 대해서 홈스쿨링 강의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항공 로드맵이죠. 항공주 안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간편하게 정리한 자료니까요.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주시고요. 또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1강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2강 보내드리는데요. 캔들의 기초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캔들부터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공부해보시면 유용하겠죠?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진짜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보고 싶지도 않은 장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문가님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홍전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 거래일이 이번 첫 거래일이 오늘 시작됐죠. 다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조금 불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함께 또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아있는 10월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 같은 시장 혼자서는 투자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혼자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고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에 비추시면 카메라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방송 드리는 내용 그리고 장중에 드리는 전략들 그리고 관심 테마까지 모두 다 가져가셔서 조금은 편안한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장 점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시 한번 양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하락했던 건지 분석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였죠. 미국의 이제 실업률 고용 지표를 봤더니 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률도 적고 완전 고용 상태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만 근데 조금 우리가 복잡하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고용이 잘 됐고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는 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소득이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나게 됐을 때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도 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소비도 늘어나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인플레잖아요. 맞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소비까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차피 공급은 지금 제한적이란 말이죠. 식료품 위기, 식량 위기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소비가 늘어나게 됐을 시에는 결국은 물가 인상이 추가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꺾여야 되는데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면은 소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늘어난다. 그랬을 때 인플레가 꺾이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상방을 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결국은 또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그 저번 주에 나왔던 실업률 지표인데요. 이게 시장에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도 지금 3대 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빠지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3거래일 정도 빠졌어요. 네. 그 이슈가 있은 이유로 반영은 다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다행히도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오늘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컨센서스로 하여금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 더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미국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제발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네, 네. 유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니들 때문에 죽겠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그렇죠. 자국 내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경기보다도 국내,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자국 내에서의 물가 안정이 더욱더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원래 연내에
3.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전망치였는데 미국의 네. 기준금리가요.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0.75bp가 한 번 더 인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연내 4.5% 정도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보다도 1%가 더 높게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패권 국가예요. 전 세계는 달러로 움직인다고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강달러가 세계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맞아요.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맞아요. 시장이 다 전반적으로, 빠지고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가 1.83%대 마이너스 아래꼬리 달고 조금 그래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좀 충격이었죠. 4.15%대 하락 네. 마감했습니다. 이 이유도 살펴보자면 한국은행이 내일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유력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는 당연히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 대출이 5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기업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네. 커진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부채 부담이 커졌을 때 우량주나 대형주는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못 버틴다라는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51조의 기업 대출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중소형주, 대형주죠. 대형주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우량주 대형주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출도 안 나와요, 중소형주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무역 적자가 뭐 38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무역의 전반적인 수출을 담당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무역의 전반적인 수출을 담당하는 거? 그렇죠. 무역 수출의 전반적인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이 있어요. 반도체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오. 네. 반도체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대부분의 이 무역의 전반적인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무역 적자를 왜 보겠어요? 뭐 생필품 무역 안 돼가지고 적자 보겠어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역 적자를 불러일으킨 거는 반도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산업이 될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게 반도체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보시면은 반도체가 아무래도 지금 조금 불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소 반도체 무역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무역 적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들을 공부해 보면은 투자처가 정확하고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네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게 뭐죠, 전문가님? 당연히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항상 밀어붙이는 산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산업들의 무역 재무제표 맞아요. 표를 보면요. 굉장히 지금 이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다. 맞아요. 잘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저희 주토피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산업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 부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토피아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미 저희가 공부한 내용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뭐 22원 넘게 상승을 해서 1,435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는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에서 들어와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7거래 연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이 외국인들의 향방이 참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환율은 사실은 네. 이꼬르예요. 환율 이꼬르 금리.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계속 결국은 올라가고. 올라가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이슈에도 환율이 먼저 반응을 해요. 왜냐? 채권 음. 시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선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반영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장중에 22원이 뭐 급등을 했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해도 도달했었던 구간이잖아요. 도달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빠졌다 다시 또 올라갔다 이거 맞아요.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환율이나 금리는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사실상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갖다 2100포인트 좀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 의미를 두지 마시라니까요. 네. 왜냐? 지금 저평가 시장이 확실하니까. 네. 예,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서라도 지금은 저평가 시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의 큰 틀에서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뭐 하방 압력 좀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요. 환율도 환율이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금리 인상 이슈인데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올해 상반기에 국민연금 이 투자 실적이 조금 더 큰 요인을 저는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에 그 투자 손실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77조 원. 77조 원. 네. 굉장하네요. 네. 네,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돈이죠. 돈이죠. 네.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물론 이제 뭐 국민연금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걸 떠나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에 속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항상 투자 전문가들이 있죠. 포진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고 스펙도 그렇죠. 막 짱짱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는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신락 같은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노라는 양반들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시장인데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조금 보고 있다고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힘내시고 오히려 이런 시장을 교훈을 삼아서 내가 어떠한 공부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된 투자자가 되고 조금 더 성숙한 투자자가 될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또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멘탈 케어까지 도와드리는 곳 저희 주토피아에서 늘 방송 때에도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안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 나눠보시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 또 같이 매매해보시고 수익도 함께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비추시기만 하면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자료까지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종목 리뷰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또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오늘도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우리 스마트팜 관련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대동이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6% 상승을 보였거든요. 오늘 홈스쿨은 이제 화요일 날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바로 오늘 6%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다른 두 종목과 함께 지금 대동, 그린플러스, SK텔레콤 이렇게 관심주를 주셨거든요. 아마 공략 못하시고 놓치신 분들에게는 나머지 종목들도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동도 짧게 리뷰 좀 들어볼게요. 우선 대동은 딱히 지금 이게 수익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서 네. 리뷰할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란 말이죠. 금요일 날 타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들어간 타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사실은 이제 시초가가 1250원이에요. 네, 시초가가 1250원이고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오늘 최고가 이제 1900원 찍었죠. 7.92% 정도 올랐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시초가가 갭을 띄웠다 그래서 뭐 이거를 팔았었어야 되나? 그건 너무 아니거든요. 약수익이라서.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음봉 마감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이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유자분들은.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리뷰라기보다는요. 저는 이 좀 앞으로 추가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 자체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동도 그렇고 뭐 그린플러스도 그렇고 모든 제가 목요일날 드렸던 모든 종목은 결국은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내일 아침에 낼게요. 이게 아니라 네. 조금 보유를 하면서 오. 추가적으로 조금 보자라는 건데 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실상 이 농수산물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도 오늘도 왜 갭을 띄웠겠습니까? 결국은 이슈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갭이 뜨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속되는 한 이 종목은 추세를 아예 하방으로 꺾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시면 최저점 찍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한 100억 정도 같이 동반이 됐고요. 지금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4,0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 종목을 빨리 처분하기보다는 네. 조금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 다음에 한 14,000원,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익절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짧은 수익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 대동이라는 종목으로 빨간불을 보셨던 분들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도 함께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홈스쿨링 관심주로 세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나 지난주에 못 봐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과 함께 추가적인 전략 저희가 계속 노란톡방 안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홈스쿨링 시간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홈스쿨링에서 관심주로 꼽혔다면 이 대동처럼 정말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빠르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테마가 항공 관련주다라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 한편에는 또 지금 이 항공주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눌렀던 여행 수요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셈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홈스쿨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이 지금 홈스쿨링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저 홍주환 소장이 드리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목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목요일이었는데 이제 좀 이 개편이 되면서 제가 화요일로 홈스쿨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최근에는 조금 외면받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항공 테마예요. 네, 항공 산업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주 뭐 이게 관심을 지금 가져도 되나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강의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항공 관련 테마. 여러분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항공 관련하면은 또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TA 항공이죠. 과거에 리오프닝이 이제 한참 핫했을 때 이 TA 항공 관련주로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무려 240%라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세를 잃지 않고 쭉 끌어올린 종목이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었을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T-웨이를 이을 또 다른 후발주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T-웨이보다도 더 강한 상승, T-웨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발주, 관심 종목 탑3를 제가 직접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차트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1번 종목은 최근에 정말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네요.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뭐 반등도 없이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줄 법한데 반등도 없어요. 반등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하락만 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절반보다도 더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항공 테마가 모멘텀만 동반된단 말이죠. 그 하나의 예로 이 종목은요. 거래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래 이걸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마르질 않아요. 네. 여러분, 세력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대금일까요? 거래량일까요? 세력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대금이 아닌 거래량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종목이 파이팅 있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증명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1번 차트는요. 지속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거래량이 메마르지 않는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저 거래량에서 세력의 매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란통 안에서 공개됩니다. 1번 차트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번 차트를 마음에 들고 나도 저렇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높게 팔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이 아주 적합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종목은요. 야,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파동이 나오네요. 하락은 했어요. 하락은 했지만 하락한 이후에 파동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마디로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파동을 그려가면서 어떠한 추세 패턴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요. 왜 없어 보일까요? 중간에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서 거래량이 아예 없어 보이는데 그 정도로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동 자체에 있는 추세만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캔들에만 조금 집중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타점에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목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차트죠. 이런 차트는 반등이 나오니까요. 눌림목 매수라는 거는요, 여러분.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팔자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번 차트는 저가 매수 기회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하락 차트를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없죠. 예를 들자면요. 그럼 이러한 종목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트는 사실은 재료와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반등 타점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2번 종목은 차트를 딱 보시면은 확실히 눌림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패턴이 가능한 그러한 타점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파동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가면은 수익이 커지는 거고, 만약에 파동을 고점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점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종목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3번 차트입니다. 자, 3번 차트도 역시 1번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3번 차트는요. 지금 최저점에서 오늘도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아래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아무래도 하락이 나왔던 시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월은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아래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매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1번 종목은 가장 무거운 종목이고요. 2번 종목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종목이고 3번 종목은 다소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벼운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슈팅이 나올 때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항이고 뭐고 없이 그냥 쭉쭉 뻗어간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근데 싸게 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죠. 싸게 산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주가 상승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싸게 잘 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멘텀을 앞으로 확인해 볼 건데, 저는 이 세 종목 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종목, 여러분들 시선에서 바라본 이 세 종목 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은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가장 원하시는 종목의 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딱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추가로 드리는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항공 관련주 로드맵입니다. 항공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이 총 정리가 되어 있는 로드맵이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이 로드맵까지 오늘 입장하신 분께는 전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번호와 함께 이 로드맵 자료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입장 방법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항공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 가지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차트,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종목명이 공개된다면 유추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안전한 종목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남겨주시고요. 2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파동이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 저렇게 불뚝 솟은 거래량이 보이는데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다 보면 한 번의 파동을 더 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2번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또 세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역시나 최저점까지 내려온 구간인데
가장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슈팅이 또 나오면 아주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남겨주시면 가장 많이 득표한 그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도 공개해드리고 전략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모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는지도 남겨주시고 또 오늘 로드맵도 보내드리잖아요. 항공주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로드맵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항공주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가 항공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항공기, 부품, UAM, 우주항공 사업까지 모두 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시죠. 자, 그러면 종목 고민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홈스쿨링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공 테마를 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옆에 화면을 보시면요, 어떤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낸 거냐면은 2020년 전 세계 항공사 매출 그리고 과거와 대비해서 현재 매출 이런 것들을 보여지고 있는 표입니다. 2020년도 즉 코로나가 발발했던 시기죠. 3월부터 셧다운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자, 2020년 전 세계 항공사 매출은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19년도 때 8,380억 달러에서요. 55.5% 감소한 3,730억 달러로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항공사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 20년 전 세계 항공사의 영업 손실을 볼까요? 1,108억 달러입니다. 2019년에는요. 432억 달러로 영업이익을 낸 것과는 비교를 해서 엄청나게 축소됐죠. 축소된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를 찍어버렸습니다. 432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2020년도에는요. 1,108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폭 축소된 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은 거죠. 그죠? 그만큼이나 2020년에는 이 항공사의 악재가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여객과 화물 운송량의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으로 20년도 유상 여객 킬로미터가 전년 대비해서 65.9%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 산업이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살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에는요. 여객 비행기가 있고 화물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객 비행기와 화물 비행기를 조금 구분을 두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물 같은 경우는요. 20년도 화물 톤킬로미터, 이게 화물 톤킬로미터가 뭐냐면은 총 운송하는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8.7% 감소했죠. 근데 보시면은 여객은 65.9%가 감소했고요. 화물은 8.7%예요. 여기서 뭔가 캐치를 하셔야죠. 아, 셧다운이 이 휴먼, 사람에게만 조금 제한이 되는 거고 화물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구나. 자, 그러면은 8.7% 정도 감소했지만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여객은 위기를 맞았지만 화물은 이게 이 8.7%조차도 곧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역사상 거의 뭐 최고에 달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온도차가 있죠. 여객과 화물에.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항공산업을 좀 보자 이거예요. 위기를 넘어서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냐. 위기를 잘 넘었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야지 모멘텀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후의 항공산업의 수요 회복 전망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전 세계 국내선 포함, 국제선 포함해서 RPK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K는 유상 여객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이동을 했냐. 여객기가. 자, 2022년도 전망을 보자면요. 국내선과 국제선의 RPK, 즉 유상 여객 킬로미터는요. 각각 19년도에 93%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44%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제기된 시기가 언제죠?
2022년도 상반기가 넘어갈 때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가정을 보였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화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화물통 킬로미터, 이 CTK라고 부르는데 이 화물통 킬로미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가 공급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지기도 하겠죠. 2019년도에 비해 24% 정도씩이나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물 또한 항공사의 큰 매출을 담당하죠. 그러면은 이 2019년도에 93%가 회복되고 44%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는데 여기 화물에서 이미 24%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미부터 지금 실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항공 테마, 항공 산업의 체크 포인트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점진적인 수요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항공 테마에는요, 항공 산업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최근에는 핫하죠. 이 모빌리티의 분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여기에 항공이 들어가죠. 이 항공인데 비행 여객, 그러니까 이 항공주들이, 항공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도 나도 이 산업에 뛰어들겠죠.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항공청에 대한 신설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본격적인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테마까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을 증가하고 그 증가로 인한 관광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게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항공 테마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유류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항공사들한테 오히려 좀 부담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류 가격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요, 항공사가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유류 할증을 붙입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적자 부담을 유류 할증을 통해서 조금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값이 올라가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항공권 값이 올라가더라도 수요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권이 예약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 가시려고 비행기 티켓 예매하려고 해보세요.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이나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아니, 명품 매장에 줄 서서 지금 그거 기다리면서 사는 마당에 항공 여행 안 간다고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그 체크 포인트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공 로드맵, 즉 내비게이션 자료를 통해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조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이거 어디서 드린다고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조금 시간이 애매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좀 조절이 잘 안 돼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 바로 기대감입니다. 항공 테마에 대한 모멘텀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하반기 주력주의 선침해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주력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여행 수요 급증에 운항 횟수가 증편이 됐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PCR 검사 없이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 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지금 발표했죠. 자, 그 발표 이후에 항공 횟수가 지금 증편이 됐고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에서 하네다, 즉 도쿄로 지나가는 항공편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2년 만에 운항을 재개를 했고요. 일본 정부가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여행에 대한 항공 수요 급증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각 항공사가요, 일본행 비행기를 주 28회에서 몇 회까지 늘렸다고요? 56회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오히려 급증이 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살펴볼 건데 정부의 UAM, 즉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예요. 내년 2023년도에 개활지에서 첫 비행 실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 준도심에서 그리고 도심까지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5년도에는요, UAM, 즉 도심항공교통망을 이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항공기 부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종목 보여드렸죠. 자, 지금 화면 함께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멘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데도 기대감이 동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입장하지 마세요. 오늘 입장하지 마세요. 다만 이 설명,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모멘텀이 살아나고 하반기 주력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딱 한 종목만 골라서 입력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딱 한 종목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하반기 여행 항공주로 큰 수익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홈스쿨링에서 항공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항공주에 대한 우려는 괜한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점진적인 지금 여행 수요를 더욱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항공 테마이기도 하고 앞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으로도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기 때문에 꼭 투자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공략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종목에 대한 투표도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는 거 아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1, 2, 3번의 차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각의 종목이 다 매력이 있지만 항공주 자체가 하반기에 굉장히 높은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관심은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홈스쿨링에서 또 알차게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로드맵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토피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